첫 번째 거는 쌍곡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쌍곡선의 방식 설명했고요. 초점 좌표 구할 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초점 C제곱 구할 수도 있겠고, 점과 직선사의 거리, 그리고 여기서는 수직일 조건을 이렇게 표기하겠다는 얘기를 뭐로 해? 구의 방정식 설명했고, 그 다음이 마에서는 접세 방정식. 사용할 때, 서술할 때, 뭐, 나에 있는 거에 의해서, 다에 있는 거에 의해서, 제시문 나에 의해서 이런 표현들을 써야 되니까, 요건 수직이었을 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필요충분 조건이 성립한다고 얘기한 거네. 그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첫 번째, 논제 1번 문제가 쌍곡선에 대해 설명합니다. 쌍곡선 위에는 점이 두 점 있고요. 두 점이 첫 번째 P점 좌표의 값은 145m 있고 Q점 좌표의 값은 245m이겠습니다. C라고 하는 양수 C에 대해서 초점이 지금 C,0 마이너스 C,0이었을 때 QFF-하고 PQF의 넓이의 값을 각각 구하시고요. 그 근거를 논술을 하시고요. Y1한테 T, Y2한테 1을 갖다 대입했을 때 그때 삼각형 넓이의 B의 값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언급한 삼각형이 같은 삼각형인가? 다르네. 요게 달라지네. QFF- PFF-. 그러면 문제를 그림을 그린 다음에 푸는 게 낫겠네? 세연아, 쌍곡선의 이 정근사의 방정식이 뭐라고? A분의 B. 맞아요. 설마 빼먹었어. 지금 서연이가 너 깠어. 깠어요. 깠잖아, 지금. 왜 사실직시를 깠다 얘기하세요? 그게 깐 거지. 어째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빼먹었으냐, 이렇게 깠잖아. 안 잃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네. 안 잊어버려서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서연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빼먹었잖아, 이년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잊어먹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잊어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안 말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P점 좌표의 값은 여기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사 오면 Q점 좌표의 값은 여기 있다는 것 같고 첫 번째 제시문이 요구한 게 초점 좌표에 대해서 초점이 한 여기쯤에 찍을까? F'의 값이 마이너스 C,0 F값이 C,0입니다. PQF랑 초점의 좌표의 값은 C였고 꼭지점 좌표는 A였죠? 넓이 값을 조사하라고 하는 거는 총 3개 넓이를 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초점하고 초점 사이의 길이하고 제시문 1번이 누구의 넓이라고 했니? Q하고 F하고 F' 넓이라고 했나? F-랑 여기 넓이는 구하기 쉽네. 이 삼각형 밑변의 값은 2시고 높이의 값은 Y2? 그럼 삼각형 QFF-라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과만 쓰지 말고 중간 계산 과정을 이렇게까지 쓸까? 써줘야 돼요? 저 정도. 너무 쉬워서. 문제가 너무 쉬우면 중간 과정을 되도록이면 많이 쓰세요. 나도 쓰는 네. 그럼 CY2의 값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언급하는 삼각형이 PQF. PQF를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PQF의 넓이가 좀 말썽일 것 같은데? 요게 좀 그지 같네?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저 F를 C를 마이너스 평행이동해가지고 사선식으로 구할까? 저는 보여봅시다. 그래서 삼각형 지금 PQF의 넓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PQF 넓이를 구하려면 이 설명을 해야 되겠네. 세 점 좌표를 평행이동해도 넓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 C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얘기하고 풀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세 점을 지금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x1 C, y1 x2 C, y2 하나가 0,0으로 바뀌었나? 근데 이 두 개만 가지고 넓이 구하면 되나요? 안쪽 길이 곱할까? 바깥쪽 길이 먼저 곱할까? 바깥쪽 길이 곱할까? 바깥쪽 길이 곱했더니 x1 C, y2 X 마이너스 C 문제는 절대값을 해결할 수가 없네. 어디 큰지 알 수가 없어. x1, x2의 값도 x1, y2의 값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x1, y1의 값도 왔다 갔다 하는 거여서 지금 대소관계는 파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지. 아니라고? B의 값이
C 때문에 X 원수가 헷갈렸어요. 지금 x1 마이너스 c의 값이 양수다 음수다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x1의 값이 어딘지 모르잖아. 필사분면이 문제니 저거 아니, 그러니까 c는 여기 있는데 x1의 값이 c보다 왼쪽인지 x1의 값이 c보다 오른쪽인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x1 마이너스 c의 보호를 알 수가 없다고. 되신 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절대값은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되신 거 맞죠? 네. 좀 첫 번째 문제가 구하라고 한 거의 질문의 답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만 좀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이해가 되신 거 맞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삼각형 PQF의 넓이의 값 구하라고 얘기했고 PFF 다시 넓이의 값도 구해서 이 넓이를 나눈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냥 방금 읽고 또 그 사이 까먹었다. 뭐가요? 이 삼각형을 PQF하고 PQF는 PFF-가 분모.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넓이는 삼각형 PFF-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가? PQF는 밑변값은 EC, 높이의 값은 Y1인가요? 와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문제는 이거 두 개만 답으로 쓰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게 Y1의 값을 T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Y2의 값을 1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그럼 이런 값들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건데 삼각형이 두 개 있었던 것 같거든?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PQR의 넓이에 있었던 것 같아. PQR의 넓이의 값 2분의 1 곱하기 PQF 그러게요. 갑자기 R을 창조했네요. PQF의 넓이의 값 2분의 1 곱하기 X1-C 곱하기 Y1은 1? 그 다음 빼기 X2-C 곱하기 Y1의 값이 T라고요? 그런데 삼각형 PFF-의 넓이의 값은 뭐라고 쓰라고요? Y1 값이 T여서 CT라고? 이거 나누기 한 거에 극한값 구라고 했던 것 같은데 RT의 극한값? 그죠? 근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극한값을 구하려면 지금 T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며. T라는 변수가 무한대로 간다면 뭐가 숫자였고 뭐가 문자였는지를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C가 A, B, C는 상수야. 쌍곡사의 방정식의 분모에는 A, B의 값 상수고 초점좌표 C의 값도 상수야. 그런데 X1의 값이 변수고 X2의 값도 변수잖아? 근데 T도 변수잖아. Y1의 값도. T가 지금 무한대로 해서 극한값을 풀어야 되니까 문자는 T로 표현해야 되겠네? Y 지금 X1과 X2의 값을 T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X2는 근데 상수잖아요. Y2가 A. 그거 구해볼까? 그 상수값을 구할 수 있지 않나? 쌍곡사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P점과 Q점 좌편이 쌍곡상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Y1과 Y2의 값을 대입한 X1과 X2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걸 대입한 이 녀석은 A, B하고 T로 구성된 X1, X2의 값이 나오겠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식만 정리하면 되겠네. 내가 궁금한 거는 X의 값이 궁금한데 이항해주고 곱해주면은 B제곱분의 A제곱 Y1 플러스 A제곱인가? 여기다 지금 T의 값을 Y한테 T의 값을 대입하면 X1인가요? X1의 값은 양수니? 일사분면이죠. 그래서 루트 B제곱분의 A제곱 Y1의 값이 T였나? B제곱 그 다음에 X2의 값은 Y2의 값 1이기 때문에 Y한테 1만 대입하면 되네. B제곱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A제곱인가?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X2의 값은 뭔가 틀린 것 같지 않냐? Y 근데 이사후변이죠, X2의 값은. 이사후변이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값 중에 X2의 값은 마이너스 값을 선택해야 되겠네. 별거 없네.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 절대값 X1의 값이 아이고야 루트 B제곱분의 A제곱 B제곱 플러스 A제곱 이게 AB로 이건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도 되나? 플러스로 바꾸고 루트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A제곱 C 이게 지금 삼각형 PQF라고?
그럼 이것만 극한값 구하면 되겠네. 리미트 t의 값이 지금 무한으로 갔었나? 응. 이제 이게 분모? 이게 분자라면서. 맞아요? 분모하고 분자인데, 우린 무한 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뭐 하자고요? 분자 분모를. t로 나누게요? 식을 한번 쓴 다음에 한 줄 넘어갔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선생님 t로 나누는 거 안 할게요. t로 나누게 되면 c분의 2분의 1 절대값. 루트 속에선 t제곱으로 나누게 해야 돼? 네. 그럼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누구냐? 여기 있는 녀석의 값 t분의 다 루트 값이야? 아니지. 그냥 없어요. t 자체가 없어지고 괄호 안에 좀. 그러겠네요. 이 중에 지워지는 녀석의 값이 이거 지워지나? 빵빵? 그럼 결국 남은 녀석만 쓰면 되겠네. 남은 녀석의 값이 누구야? 2분의 2 c분의 B분의 A. 첫 번째 건 AB가 양수니? 문제에서 AB가 양수란 말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돼. 양수란 말은 AB의 값이 양수란 말 안 했어? 다시 아하. AB가 양수였는지 확인해 볼까? AB가 양수란 말을 한 적은 없어. C만 양수라고 얘기하고 AB는 양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그럼 첫 번째 이 값은 B분의 1이라고 쓰는 게, 절대값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겠다. 여기는 절대 그럼 절대값을 신뢰하고서 밀고 가보자. 그 다음 녀석은 지워지고 남은 녀석의 값이 플러스 루트 B제곱분의 A제곱분의 A제곱은 밖으로 못 나가지. A만 나갈 수 있긴 하나? A제곱 나가.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좀 애매하다. 이게 남나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최대한 이쁘게 쓴다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C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서. 이걸 양수값으로 인지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다. 이 상태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A가 구호가 뭔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쌍곡수의 방정식에서 A의 값하고 B의 값 양수를 선택하니까 별 생각 없이 A, B의 값을 양수인 걸 전제로 풀어도 뭐 감점하지 않을 것 같아요.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그때는 못 써먹겠다. 2BC분의 A 플러스 뭐 2분의 1도 있고 플러스 뭐 더 이상 어떻게 이쁘겠어. C를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그러지 말자. 이렇게 쓰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 절대값 벗겨도 될 것 같은데 AB가 양수라고 전제한다면? 여기까지 지금 맞나요? 답은 이쁘지 않지만 이게 답이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첫 번째 문제 좀 해결된 거 맞죠? 논제 2번으로 가려고요. 논제 2번은 지금 삼각형 BCD가 바닥면인 것 같아. BCD가 바닥면이고 위에는 꼭지점 좌표 A좌표가 있고 그런 사면체가 있습니다. A에서 내린 수뇌발이 H라고 합니다.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BCD는 평면인데 두 평면과 평면 사이 이면각, 면과 면 사이 각은 세타고 그때 H의 값은 삼각형 바닥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찍힌다고 합니다.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3이라고 한다면 이면각의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3이라고 한다면 AB의 3분의 1을 구하시고 근거를 논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를 논술할 때는 가급적이면 선분을 알파벳으로 다 꼬박꼬박 써주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에서 일단 AB의 길이 한 변 길이 구하는 건가? 이쪽 변 길이? 이쪽 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지? B랑 수선해발이 무게중심을 찍힌다고 하지 않았어? 바닥에 있는 삼각형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이고 먼저 여기 높이 값 두고 갈까? 아이씨 왜 그림 있다고 그러냐 이 새끼들에. 몰라요. H를 지나서 M점이 안 찍히는데 아이씨 어떻게 하지? 이거 직선이야? 무게중심 H 지나가지고 온 거야 지금. 근데 이 점이 애매한 데 찍혀 있어가지고 좀 그지 같아요. H가 무게중심인데 나는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길이의 값이 누구죠? 우리가 정삼각형 높이의 값은 지금 구하지 않았나요? 당신들 머릿속으로?
5루트 3? 그럼 여기는 3분의 5루트 3인가요? 알파벳 써야지. HM이라는 길이의 값이 3분의 5루트 3입니다. 근데 면과 면 사이의 각은 여기가 면과 면의 교선인가? BC가? 네. 이 두 개의 면과 면 사이의 교선이죠? 면 어디 있어? 이 면과 면 사이의 교선이어서 교선과 수직인 선과 교선과 수직인 선 사이에 여기가 이면과 세타인가요? 그래서 각 A, M, H라고 하는 녀석의 각이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값이 3분의 루트 3이라며. 그럼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건 뭘 구할 수 있다고요? AM 구할 수 있나요? AM 길이가 몇인데요? 저기 루트 3 곱하면 네, 이건 5인가요? 그래야지 AM분의 HM의 값이 3분의 루트 3인 거죠? 그럼 내가 지금 AM 길이가 5였을 때 BM 길이는 누구예요? BM도 5야? 그럼 알고 싶은 길이의 값은 AB가 알고 싶어요? AB가 몇이라고요? 네, 직각삼각형이니까 5루트이네요. 첫 번째 문제 1도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도 풀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3면체 외접하는 구의 반지름 구하래요. 이 3면체 외접한다는 얘기는 이런 꼭지점 A, B, C, D를 지나는 구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애매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정사면체 있잖아, 정사면체. 정사면체의 성질을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린 건 정사면체거든? 네. 정사면체 A, B, C는 모든 변 길이가 똑같을 건데 이 도형은 정사면체는 아니지. 왜냐면 한 변의 길이가 5루트인 녀석이 이런 모선의 길이였고 바닥에 있는 건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였잖아. 네. 지금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이런 사면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면체 한 변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삼각형 BCD의 높이가 누구죠? 이 시간차가 뭐라고 설명하죠? 아, 정사면체. 2분의 루트 3 A죠? 알고 있는 거 맞죠? 그 넓이는 뭐죠? 4분의 루트 3 A 제곱인가요? 사면체 전체 높이의 값 어떻게 구해? 보통 중학교 3학년 때 떼고 올라오거든. 미친 고3들아. 정사면체 높이 구하는 공식이 뭐냐고요? 한 변 길이 A였을 때. 아, 나 이것들 안 외우고 있네. 안 외우고 있어. 3분의 루트 A라고 보통 외우고 있습니다. 부피 구하는 공식은 외우고 있지? 그냥 넓이에다가 3분의 1. 아니, 누가 그렇게 계산해, 누가. 이 미친 이과 고3년아. 곱하가지고 4분의 루트예요. 아니에요. 12분의. 나는 12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이거지.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못 외우는 이과생은 없어, 이것들아. 정사면체 이런데, 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 까먹었어. 정사면체 이러한데, 이런 4개의 꼭지점을 지나는 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4개의 꼭지점을 지나는 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구의 반지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 반지름이 몇일까요? 몰라. 그러면 선생님이 높이에 해당하는 선을 그려볼게. 그래서 높이에 해당하는 선을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가 무게중심일 거 아니야? 그리고 구의 중심은 여기 있지 않을까? 구의 중심? 3분의 구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를 O라고 했을 때 5에서 A까지 길이, 5에서 B까지 길이, 5에서 C까지 길이, 5에서 D까지 길이는 다 똑같니? 그러면 3면체 OBCD의 부피는 OBCD의 부피는 전체 부피의 몇 분의 몇일까? 이 부피의 몇 분의 몇일까? 자, 그럼 이 OBCD랑 똑같은 도형은 몇 개 있어? 이 정사면체 ABCD 속에는
이런 OBCD랑 똑같은 3면체가 몇 개 있냐고요? 3개 있다고요? 4개 있죠. 4개 있죠. 그렇다면 이거의 부피는 원래 부피의 4분의 1인 거야? 그럼 바닥 면적 BCD랑 면적이 똑같으니까 요만큼 높이 있잖아. OH. OH기는 전체 높이의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겠네. 그럼 내가 반지름 길이의 값은 높이의 값의 4분의 3인 거니? 이런 거 맞나요? 이 높이의 값의 4분의 3만 곱하면 되잖아. 이게 반지름이겠네. 정사면체는. 이런 거 맞죠, 지금? 그런데 문제가, 야, 니네 경희대 오고 싶으면 이 정도는 니네 풀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지금 여기는 도형이 A점, B점, C점, D점이 사면체의 꼭지점들이 한 구 위에 있대. 근데 이건 정사면체는 아니야. 그런데 이 구에, 이 네 점을 지나는 구에 반지름을 구하래. 그냥 허접한데 못 푼 애들은 많을 것 같아.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구의 중심이거든? 구의 중심을 지나게끔 자르면 단면이 원일 거 아니야? 근데 A점 좌표의 값이 제일 꼭대기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A점 좌표의 값을 제일 꼭대기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5루트 1이라고? 5루트 2면은 1.414의 5배 봤자 7점 몇인 거 아니야? 이건 7점 몇? 이건 10이라고? 선생님 생각에는 내가 지금 뭘 그리려고 하냐면 A점, B점, H점을 찍으려고 해. A, B의 H를 그리려고 해. 왜냐면 A점에서 9의 중심까지를 연결하게 되면 A점에서 9의 중심까지 연결하게 되면 H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그 위에 있을 것 같은데? 내 말이 이해 안 되나 봐요. H라는 녀석의 값은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잘은 모르겠는데? B점 좌표의 값은 이런 데 있지 않을까? 동의하시나요? 아니 A라는 점도 9 위의 점, B점도 9 위의 점이라며. 이런 거 맞아? 그리고 A하고 O를 연결한 선 위에 H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있는 사실은 나는 이 9의 반지름 길이가 궁금한데 여기 요만큼 길이도 반지름이고 요만큼 길이도 보시면 반지름인 거잖아. 근데 알고 있는 길이의 값은 BH 길이를 아나 모르겠다. BH 알아? 아까 DH 구한 아, BH는 DH랑 똑같아? 근데 HM 길이를 구했었잖아. 3분의 16. 아, 여기가 3분의 10루트 3이야? 아, BH가? 또 알고 있는 길이가 뭐가 있지? AH AH 길이를 알고 있었다고? 구할 수 있죠. AH 길이가 몇이야? 여기가 5루트 1이었다고? 3분의 16. 이거 제곱한 게 50. 50에서 3분의 10, 100을 빼야 되나? 3분의 150에서 3분의 100을 뺐으니까 3분의 50? 3분의 50이면 요만큼 길이의 값은 AH가 유리하지 말까? 이거니? 그럼 요만큼 길이의 값이 더러워지나? 여기가 누구지? 여기는 R이고 여기는 R-루트 3분의 5 루트 2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만 사용하면 R을 구할 수 있겠네요? 별거 없네. 이 정도 수준이면 중학교 2학년 풀 수 있다니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3분의 100이라고 하는 녀석 플러스 월제곱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 3분의 이게 R제곱? R제곱 소거했고 왼쪽은 3분의 150
2항 했더니 3분의 10루트 6? 약분했고 약분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값은 이게 반지름이라고요? 할만한 거죠. 이 정도면 합격해야지. 만약 경희대학교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 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세 번째로 갔습니다. 논제 3번 문제는 포물선 위에는 한 점이 P점이 있습니다.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A가 양수기 때문에 일사분면의 위에 있는 점인 것 같고요. 그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하세요. L1이야 뭐 1도 아니네. L1 값은 y-a제곱 기울기의 값 2a x-a까지 식을 세웠습니다. y의 값은 2x a 제곱인가? 이게 지금 L1입니다. 근데 P점을 지나고 L1에 수직이 되는 직선 M도 생각하세요. M의 값은 또 누구란 얘기야? 기울기만 마이너스 2a분의 1로 바뀌어? 그럼 정리해 쓰자. 기울기 값 마이너스 2분의 1. a를 대입했을 때 a제곱이 나와야 되나? 네. 맞겠나? a 대입하면 a제곱? 맞죠? P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지금 수직이 되는 직선이 있고요. M이라는 직선하고 포물선이 만나 생기는 점 중에 P1이 아닌 점의 좌표를 P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P1이라는 점의 좌표 a, a 제곱인데 얘하고 지금 누가 만난다고? 포물선이 만난다고? 그럼 방정식 풀어가지고 해를 구하면 되는 거겠네? 방정식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2항에서 x의 제곱 플러스 2a분의 1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네. 인수분해가 될까? 근해 공식 될까? 아, a를 대입하면 빵이야? 조립제 뽑으면 되겠네. 1, 2분의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근해값이 이미 a인 거 알고 있어, 한근이. a로 조립제법 하려고요. 되네요? 그랬더니 한근이 누구라고? 그래서 P2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여기 P2라고? 이걸 제곱한 거 y좌표고? 제곱한 거는 쓸까 말까? 이게 y좌표라고요? P2에서의 접선이 L2라고 얘기합니다. P2에서 접선 L2를 구하신 다음에 포물선과 L1,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A라고 할 건데 포물선하고 직선 L2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B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넓이의 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L2라고 하는 직선의 방식도 구해야 돼. L2에서의 접선도 구해야 되는 건가? 지금 L2에서 접선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P2에서 접선 L2? 지금 P2에서 접선값을 구하고 둘러싸인 면적값 구하라며. 지금 면적값은 A란 면적은 포물선 L1 X축에 둘러싸인 넓이. 그 다음도 포물선 L2 X축에 둘러싸인 넓이. 나는 L1 값은 알고 있고요. L2 값은 구해야 되겠다. 되신 거 맞죠? L2 값이 좀 구하기 귀찮긴 하지만 구하긴 해야 되겠네. L2 구하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우리 서연이는 또 주무시려고 눈 감기 시작했네, 또. 딱 자세 잡았잖아, 지금 자려고. 자, 미분에서 2x한테 대입했습니다. 이게 접선인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이구야. 계산해야 돼, 말아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인가? 이건가요? 이항했습니다.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a제곱분의 1인가? 그래서 L2의 방정식의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이게 4a제곱분의 2 여기까지 지금 접선까지 L2까지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곱해주고 극한값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식들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포물선은 x의 제곱이었습니다. x의 제곱과 p1이라는 점 P1에서의 접선 뭐 어쩌죠 설명하는 것 같아요. P1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P1이라는 점과 L1이 있습니다. P1은 A, A 제곱이었습니다. 첫 번째 A라는 면적이 좀 여기가 A라는 면적인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그런데 접선의 값이 누구였더라? Y의 값은 2AX 마이너스 A 제곱이었나? 맞죠? 이래서 A 대비 A 제곱이었죠? 서연아. 네? 자, 그런데 구하고 싶은 넓이의 값, A란 면적의 값을 좀 구하고 싶은데 A란 면적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인테그럴 A 0부터 A까지. A까지? 아, 0부터 A까지 포물선 밑에 넓이를 구해? 거기서 뭘 빼? 그럼 이 점 좌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점 좌표? XL펜이 누군데요? 생각의 흐름이 너무 띨빵이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XL펜이 누구냐고요? 아, XL펜은 2분의 A라고요? XL펜 값이 2분의 A이기 때문에 밑변 길이가 몇이야? 밑변이 2분의 2 높이의 값이 A 제곱이 되는 삼각형을 빼야 돼? 이게 뭐냐고요? 이거 빼자고요? 산수했습니다. 적분했더니 3분의 1 A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A 세제곱입니다. 빼주면은 12분의 1 A 세제곱인가? 첫 번째 A라는 면적을 구했습니다. 이제 B라고 하는 면적을 구하려고 합니다. B라는 면적은 L2의 값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잠을 청하면 잠이 오지 이잖아. P1이 아닌 점의 좌표를 P2라고 얘기했는데 M이라는 선? P점을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인 선? 그 M이라는 선이 만나 생긴 점에서의 접선고라고 했구나? 그럼 일단은 M이라는 선부터 그려야 되겠네. M이라는 선이 요 선인가? 수신. 요 선은 M이었습니다. 그때 점에 접힌 이 점이 P2였나? P2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있다고? 여기 면적이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여기 L2였고 이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되신 거 맞죠? 근데 P2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여기 있네. 그지 같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분의 1. 요게 지금 P2라는 점인데 네. 그 점의 접선도 알고 있잖아.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B라고 하는 면적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B라고 하는 면적의 값은 언제부터 적분하자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 X제곱에 적분한 녀석에서 누굴 빼야 되죠? 삼각형 넓이 빼야 되는 건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또 절편값도 구해야 되나? 절편값 구하자. 개빡치네. 왜 절편이 쉬워? 몰디이반 빵 나오면 물어보는 것 같은데? 몰디이베즈 빵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a를 대입해야지. a제곱 지워질 거고. 마이는 플러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나오려면은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있어야 되나? 딱 나오는데? 이거 x한테 대입하면 빵 나오는데? 지금 이거랑 이거 곱해가지고 이거 빼주면 빵이라고. 엑셀 평가분 구했습니다. 엑셀 평가분 마이너스 2분의 1 a 마이너스 4분의 1이 엑셀 편입니다. 밑변 길이가 필요한 것 같은데 밑변 길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습니다. 밑변 길이는 2분의 a 플러스 4분의 1인가? 예, 큰 거 빼기 작은 거 밑변 길인가요? 높이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높이의 값 a 플러스 2분의 1 전체 제곱인가? 적분하고 있습니다. 적분했더니 요 녀석은 3분의 x의 세제곱이니까 빵 대입한 빵. 3분의 x의 세제곱한테 이 밑에 거 요거 대입하는 중입니다. 그럼 플러스로 바뀌나? 3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전체 뒤에 있는 녀석의 값 2분의 1만 끄집어내면 2분의 1만 끄집어내면 똑같은 건가?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전체 세제곱 따라서 남는 녀석의 값은 12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전체 세제곱인가요? 이게 지금 b라는 넓이네? 두 개 곱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a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a의 값은 빵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리미트 a가 빵으로 갔을 때 12분의 1 a 세제곱이랑 곱하기 이거의 극한값 구하라고? 이거의 극한값이 a가 빵으로 가면 뭐지? 빵인가? 아닌데? 이거 무한 들어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발산인가? 이게 빵 곱하기 무한대야? 그럼 계산해야 되겠네? 계산했습니다. 야! a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144분의 1 바깥쪽에 삼수를 묶었었습니다. a를 곱했더니 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인가요? 여기다 빵 대야 되겠구만. 그에 따라서 8 곱하기 144를 하래. 나는 할 수 없는 장르인 거 아시죠? 요게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냥 산수밖에 없습니다. 할만합니다.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지금 문제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P3이라는 점과 P4라는 점이 있습니다. 둘 다 B의 값하고 C의 값은 음수라고 합니다. 즉 2, 4 오면 위에 있는 점이겠네? 2, 4 오면 위에 있는 P3이라는 점과 P4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P3을 지나고 P3에서의 접선의 수직이 되는 직선이 L3 P4점을 지나고 P4의 접선의 수직이 되는 직선이 L4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L4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군요. L3하고 L4의 값을 모두 P1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P1을 지날 때 P3과 P4에 대해서 벡터의 내적의 값이 4분의 50이 나오도록 하는 BC 값의 합의 값을 구하시고 그걸 논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황이 아까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A, A 제곱이었거든? 내가 잘은 모르겠고 L3과 L4라는 점을 그냥 대충 찍었습니다. L3과 L4에서의 접선과 P3과 P4의 접선과
수직이 되는 선들이 있다고? 대충 그랬습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이 P3이라는 점이고 이 점 좌표의 값을 P4라고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의 접선과 각각 수직인 선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교점 좌표가 P1이라고요? 이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그때 P1에서 P3으로 한 벡터와 P1에서 P4로 한 벡터의 내적값이 4분의 5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P1이라는 점의 좌표는 A, A 제곱이었고요. P3의 값은 C, C 제곱이었고 얘가 아니고야 B, B 제곱이었고 C, C 제곱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접선과 수직이 되는 두 개의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먼저 얘 L3 구하려고요. 그 다음 L4의 값도 구하겠습니다. 자, L3 구하고 있습니다. L3이 누구지? 아까 구했던 거 알파벳만 B라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M이라고 하면서 B라고만 바꾸면 되나? M값이 P1이라는 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선이었으니까. 그 L3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Y의 값은 마이너스 2B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B제곱인가? L4의 값은 누구라고요? Y는 마이너스 2C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C제곱인가? 이 두 개가 만나 생긴 교점이 P1? 그러면 여긴 둘 다 모두 A, A제곱을 대입한 등호가 성립할까? 여기다 A, A제곱을 대입한 녀석은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A제곱은 마이너스 2B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의 값이 저희 너 혼자 뭐 먹으려고? 너 혼자 먹어. 그래요? 아니요. 자, 이 두 개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B하고 C에 대해서 서로 다르다고 얘기한 적은 있나? B, C의 값을 서로 다르다고 얘기한 적이 없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B 플러스 C? 자, 얘를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해석이 되어지나요? 자, 이걸 보고서 드는 생각을 얘기해봐요. 생각할 거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보자. A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2x분의 1a 플러스 2분의 1 x제곱? 여기다 b하고 c를 대입한 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뭔가 잘못한 느낌이지 지금 느낌이 싸한데? 2차 방식이 아니지? 2x분의 2이 있는데 이게 뭔가 싸한 느낌이 나타는 이유가 뭘까? 접선과 수직인 선 접선과 수직인 선인데 a를 갖다 대입하면은 a제곱이 나오네? a, a제곱이 나오네? 내적이 탄젠스 세타보다는 아니 지금 괄호 쳐져 있는 식이 a, a제곱을 지나고 P1에서 수직인 접선 내가 지금 뭘 대입했냐? 문제가 P1에서 수직인 게 아니라 저한테 소용없이 진짜 모두 P1을 지난다. 접선의 수직? 식을 잘못 세웠나? 네. 이거 B 대입하면은 B제곱 나오는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는 2B, 기울기는 마이너스 2B분의 1. 맞게 구했는데? 그것도 P1을 지나가. 이거 하나를 잘못 썼네. 이것도 지금 P1을 지나니까 A, A제곱을 대입한 거지? 어디 보자. X를 2X를 곱하자. 2X를 곱했더니 2A제곱 X
마이너스 A 2x 곱했으니까 x 플러스 2x 제곱이니?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A가 근인가? A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니? x의 세제곱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x? 잘못했지. 마이너스 1x인가? 바로 쓰시오. 맞게 썼나? X라고 2,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조리집보 하려고요. A 대입은 등호 성립한다고요? A 대입했더니 2a제곱 1, A 빵? 그렇다면 이 3차원식은 근 사이에서 몇 개 있다고요? A도 근이고 B도 근이고 C도 근이라고요? 그중 한 근의 값은 A라고? X 플러스 이거의 두 근이 누구라고요? 그럼 근과 계수 연결을 사용할 수 있겠네? 근데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 확인하고 나서 이제 풉시다. B 플러스 C. 내적의 값을 만족하는 B 플러스 C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P1에서 B3으로 가는 벡터, P1에서 B3으로 가는 벡터는, P1에서 P3으로 가는 벡터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거였나? 그럼 앞에 있는 벡터가, P1에서 P3으로 가는 벡터가 B-A,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P1에서 P4로 가는 벡터의 값은 C-A,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요? 이 내적값을 구해서 내적값이 4분의 50일이 나오도록 하는 P 플러스 C의 값을 적정한 걸 찾으세요라는 얘기구만. 문제는 B, C 모두 다 음수였습니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내적값이 필요한데 문제는 내적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X좌표는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는 Y좌표끼리 곱하기만 하면은 이게 내적인가? 이게 뭐 전개가 돼서 이쁘게 나오나? 내가 전개하려고 지금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BC? 그 다음 녀석의 값을 전개하게 되면 B제곱 C. A 4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B제곱 C. 뭐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이 내적값이 뭐였으면 좋겠다고? 4분의 51이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B 플러스 C가 누군지 알아? B 플러스 C의 값이 마이너스 A야? B 곱하기 C의 값은?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B제곱 C제곱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아니. B제곱. B제곱 C제곱의 값은 4분의 1인가? 이거 대입하려고. 첫 번째 거는 A제곱이었는데 두 번째 게 누구라고? A제곱. 두 번째 것도 A제곱? BC의 고백값이 2분의 1입니다. B제곱 플러스 C제곱 값은 A제곱 마이너스 1? 이건 4분의 1인가? A 4제곱 지워지냐? A 3A제곱 플러스. 맞습니다. 3A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 내적값이 4분의 5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 A가 양수니까. 이건 4? A는 양수 맞아? A가 1, 4분의 A, A가 문제 양수라고 했지? A가 양수라고 안 했어? P1이 A가 양수로 했으니까. 네, 여기서 P1의 값에서 A가 양수라고 얘기했었네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B 플러스 C의 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B 플러스 C가 알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요? 첫 번째 제시문이 문제 1번에 사이값 정리를 얘기했고
문제 사이값 정리 아시는 거 맞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함수값이 같지 않았을 때 그 함수값들 사이에 있는 상수함수 k를 찍 그어주면 fx랑 상수함수 k가 만나서 생기는 c라고 하는 지점이 a, b 사이에 적어둔 이상 꼭 있다. 두 번째 평균값 정리. 평균별과 미분계수값이 똑같도록 한 c의 값이 a, b 사이에 적어둔 이상 꼭 있다. 근데 평균값 정리의 값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조건이 꼭 있어야 되는 거지. 증가함수 설명했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내적까지 설명했고 그리고 사인 법칙 설명했습니다. 자, 1번 문제로 왔습니다. 1번 문제가 쉬운데 감점이 엄청 많이 돼. 애들이 꼭 써야 될 말들을 쓰지 않아서 감점되는 경향이 있거든. 첫 번째, gx의 값을 x라고 놓은 방정식이 있다. 이건 방정식이야. 함수 아니야. gx의 값이 y는 x라는 함수 아니야. 이건 방정식입니다. 두 함수를 갖다 놓은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에서 a하고 b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의 값을 가진다는 걸 보여주세요. 조건은 gx라는 녀석의 값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닫힌 구간의 범위에서 함수값의 범위, 치역의 값의 범위도 a부터 b까지입니다. 근데 이 조건만 가지고 첫 번째 이 문장의 조건만 가지고 gx라는 녀석과 x라는 녀석의 값이 만나 생기는 교점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보여줘? 그림을 그려서 gx의 그림을 그려서 GX가 문제인데. gx의 값은 정의역이 a부터 b까지, 치역도 a부터 b까지. 그러도록 하는 그림은 엄청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제시문에서 제일 첫 번째 제시문하고 두 번째 제시문이 평균값 정리, 중간값,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의 레벨 자체는 되게 쉬운데 애들이 서술을 못한다니까? 방정식의 실근을 가진 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통 사이값 정리는 우리가 기본 문제, 객관식 문제, 교과서에 있는 기본 예제 문제 풀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 문제는 방정식이었지만 한쪽을 이항해서 는빵이라고 잡지 않았냐? gx의 값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었잖아. 그럼 gx도 연속이었고 x도 다항함수 y는 x도 연속인 거잖아. 연속함수끼리 사칙연산한 건 여전히 연속이니까 연속인 건 함수 맞지? fx? fx는 지금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fx의 값은 연속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얘가 빵 나온 녀석의 근이 필요한 거니? fx가 빵 나온 근이 필요한 게 fx가 gx가 똑같다는 건 근이지? 그럼 근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한 이상 꼭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런 얘기는 당연히 사이값 정리 첫 번째 제시문에 있는 걸 사이값 정리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려면 일단 a를 갖다 끝에는 a의 값을 대입해 봐야 되나? 자, 이게 누군지 혹시 알아? 모를 수가 없지. gx의 치역의 값이 누군데? gx라는 녀석의 값은 뭘 대입하는지 간에 치역의 값이 a부터 b까지라며. a부터 b까지 사이 있는 숫자에서 a를 뺀 녀석의 값은 어떤 값을 가지냐고. f한테 b 대입한 녀석의 값은 gb에서 b를 빼는 거잖아. 얘는 어떤 성질이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나요? 내가 바라고 있는 건 뭘 바라고 있냐면 a와 b 사이에서 fx의 값이 빵이 나오는 근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보여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사이값 정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열린 구간에서 근이 하나 이상 있다고 얘기하는 게 사이값 정리 아닌가? 사이값 정리는 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사이에서 하나 이상의 근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닫힌 구간에서 근이 하나 이상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 문제가 요구한 게? 아닌가? 맞아요?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이 있는 걸 보여주라는 거잖아. 그럼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첫 번째, FA가 빵이거나 또는 FB의 값이 빵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FA의 값도 빵이 아니고 FB의 값도 빵이 아닌 상황이었을 때 FA가 빵이고 FB가 빵이라는 말은
이 방정식에 fx가 빵 나오는 근이, 즉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근이 a라는 거 아니야? 그럼 a부터 b까지 범위 중에 a가 근이라는 얘기잖아. fb가 빵이라는 얘기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범위 중에서 b가 근이라는 얘기잖아. 말되신 거 맞나요? fa가 빵이고 빵이면 a가 근인 거고 fb가 빵이면 b가 근인 거라서 이때는 x가 a라는 근, 이때는 x가 b라는 게 근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서 근이기 때문에 근이 a라는 근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고 b라는 근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는 상황인 거네. 그렇게 서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fa가 0이면 그 방정식, 이 방정식은 a라는 근을 꼭 가지고 있다. fb의 값이 빵이면 이 방정식의 근은 b라는 근을 꼭 가지고 있다. 한 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fa는 빵이 아니라고? 그럼 fa는 뭐란 얘기야? fb의 값은 뭐란 얘기야? 그럼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무슨 얘기할 수 있어? 제시문 가에 의해서, 제시문 첫 번째 제시문에 의해서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근이 존재하는 걸 보여줄 수 있네요. 근데 보통 애들은 두 번째 것만 쓰고 첫 번째 걸 빼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감점당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런 식으로 얼마 정도 맞죠? 이 첫 번째 거 빼먹으면 이게 총 몇 점짜리? 8점짜리야? 내가 채점하는 채점 위원이라고 한다면 2점 정도 까지 않을까? 근데 답을 작성한 애들은 다 고만고만 애들이 오거든? 니네가 원서를 쓰면은 물론 그 중에 거의 한 70% 정도는 쌤이 봤을 때 허수지원이야. 1도 합격할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백지로 낸다든지 깔짝대다가 내고 그냥 학교 구경하고 가. 엄마 아빠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우리 아들이 준비는 안 했지만 우리 딸이 하나도 공부는 안 했지만 혹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치러 날라. 걔네들 이제 들러리 서가지고 시험 보러 온 애들이고 준비된 이제 30% 애들 중에는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쓰는 게 중요해. 근데 두 번째 문제는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이 구간 a하고 b 사이에서 g'x의 값은 1보다 작은 게 성립한다면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값이 존재하면 하나의 근만 가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이해합니다. 지금 g'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열린 구간 a하고 b 사이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바르고 있는 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오직 하나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돼. 오직 하나의 근을 갖는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거 어떻게 증명해? 이게 어려워.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알파나 베타라고 하는 세입값이 있을 때 A, B 사이에 알파나 베타라고 하는 세입값들이 A, B 사이에 존재하는 알파, 베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파, 베타는 A, B는 될 수 없어. 지금 이러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그럼 등호는 없어야 되나? 알파, 베타 달라야 되니까? 알파, 베타라고 하는 왜 이 방정식이 우리는 오직 하나의 실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근데 내가 지금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나는 지금 서로 다른 근의 값이 없이 그냥 오직 하나의 근이 있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 지금 뭐라고 놓은 거야? 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놓은 거냐 지금? 뭐 하려고? 증명 방법은 몇 가지가 없어.
수학적 귀납법, 3단론법, 대우법, 또 뭐 있어? 세계 알고 있는 세계 방어를 하나 더 있잖아. 루트 2가 무리수일 때 2 플러스 루트 2의 값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땡땡법 배우셨잖아요. 귀류법 배우셨잖아요. 귀류법. 너무 단순하고 명확히 알 수 있는 명제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할 때 우린 귀류법,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됨을 밝힘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방법. 원래는 근이 하나인 걸 보여줘야 돼. 근데 선생님이 두 개 이상의 근이 존재한다고 놓고 싶어 지금. 두 개만은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 A, B 사이에 존재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 있다고 한다면 모순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걸 보여주려고 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지베타 마이너스 지알파의 값은 알파, 베타 사이의 평균 변화율인가요? 알파, 베타 사이 평균 변율인데 그 녀석과 똑같은 G'C의 값도 있을 거 아니야.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이러한 C의 값은 알파,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하지만 이 방정식 네모의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분자에 있는 G베타가 누구야? 베타죠. 네. G알파가 알파니? 네모의 근이 베타하고 알파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누구예요?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G'C의 값이 근이 이런 두 개의 근을 가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경우가 꼭 적어도 한 번 이상 존재하거든. 하지만 그러면 이 조건이 모순인 거 아닌가? 1인 경우가 없다며. 모순이야. 이 동그라미의 모순이야. 그러면 두 개의 근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 원래 명제가 귀율법에 따르면 원래 명제가 참일 거예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쌤 생각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애들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 못 풀어. 이렇게 서술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아.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풀어! 이러면 할 만한데 자, 이런 건 오히려 어려운 문제고 이런 건 좀 틀려도 돼. 왜? 시험 보는 딴 새끼들도 다 틀리거든. 나도 좀 틀려도 돼. 근데 실은 문제에서 제시문 가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시문에서 평균값 정리,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 사용하라고 하니까 떠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풀어 이런 건 니네가 할 수 있거든? 자, 이건 안 풀어줘도 세 명이 다 답이 똑같을 거야. 나 기대해 봅니다. 질문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저기서 두 개인 경우가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두 개 이상의 근을 가져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그래. 이것만 설명해도 그것만 서술해 주면 돼요. 이것만 설명해도 근이 두 개인 경우만 가지고도 일반적인 근이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성을 잃지 않음으로라고 덧붙이면 완벽해. 일반성 진짜 모르겠어요.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는 표현이 내가 아주 많은 걸 다 하지 않아도 한두 개만 보여줌으로써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고 표현해. 자, 지금 다들 2번 문제를 풀어줘 볼까요? 2번은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문제거든? 근데 왜 10종이? 가 나왔으니까 근영이부터 얘기해 볼까요? 서현이는 딱 나와서 더 이상 검토하지 않아. 맞췄다는 얘기야. 서현이 뭐예요, 답이? 이게 축하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고 이거라고? 네. 서현이도? 근영이도? 다 내가 말하니까 그냥 펜을 붙였어. 아니, 틀리면 좀. 네. 3번은 선생님이 풀어줄게. 기한은 약하니까. 이번에도 4번은 니네 갑시다. A점 좌표하고 B점 좌표가 있습니다. 원점이 있고요. O2벡터하고 O2벡터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계 크기는 제시문 아까 뭐 5번째인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내적값이 누구야?
OA하고 OB라는 녀석의 내적이 누구냐고요? 사이즈를 내적은 X좌표끼리 곱한 녀석과 Y좌표끼리 곱한 녀석의 합인가? 내적값은 마이너스 1, 3인가요? 크기의 값은 누구야? OA 벡터의 크기는 몇이에요? 12, 2개, 10. 뭔 미친 소리 하는 거죠, 갑자기? 2 곱하기 2여서 4인가요? 아, 네. 그런데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값 어떻게 구하죠? 저거 코사인 값은 제시문에 의해서 크기분의 내적으로 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1로 3이라며. 그럼 두 벡터 사이의 각은 뭐라고 하실 거죠? 세연아, 너 태도에 문제가 있어. 150. 네, 150도인가? 마이너스 아, 선생님 150도인지 210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벡터하고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는 예각으로 측정합니다. 사이?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은 예각을 측정하지 둔각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미션 선생님 잘못 얘기했지.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은 더 작은 각을 선택합니다. 0부터 180. 네, 0부터 100을 사이는 각을 선택합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주 길이의 사이즈 다르는데 두 길이가 누군데요? 오해요. 길이가 둘 다 2인가? 5의 5b? AOB라는 각의 크기는 아까 150. 6분의 5파이? 답이 뭐라고요? 1이라고요? 첫 번째 건 되게 쉬웠네. 에이, 근데 우리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차이값에 2분의 1 해도 되는 거야? 아, 40. 네.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외접원 위에 있는 한 점 P점이 있대. 외접원 위에 존재하는 P점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저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도대체 P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지? 점의 좌표가 첫 번째 A점 좌표의 값은 1, 4분면이냐? 네. B점은 3, 4분면이고 점의 좌표 루트 3,1이었나? 루트 3,1이라는 점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랑 여기 원점이랑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며. 세 점을 지나는 원 위에 P점이 놓여져 있다는 얘기죠? 작아요. 아니야. 한 번에 맞췄을 것 같아. 아, 맞네. 기가 막혀. 작아낼 것인데. 한 번 성공. 자, P점이 어디 있을 때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까요? 당연히 당연히 중심보다 반지름만. 말을 해. 서술해야 될 거 아니야. AB의 중점에서 AB의 중점에서 AB라고 하는 선은 AB라는 선은 현이고 중심까지 현과 수직이 되는 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나요? 거기서 반지름 만나는 게 이 점이 P점이었을 때 넓이가 제일 클까요? 그럼 내가 필요한 넓이의 값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필요한 거니? OABP의 넓이가 최대입니다. 그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해? AB는 어디? 삼각형 OAB 넓이는 알아. AB A, B, P의 넓이가 최대가 되니까 P는 멀리 있어야 되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그냥 반지름만 그럼 반지름 알면 되는 거야? 삼각형 OAB의 넓이랑 삼각형 PAB의 넓이를 더해서 구하자고? 그럼 밑변값은 AB일 거 아니야? 높이의 값은 누군데? 여기 H라고 할까? 이것도 밑변값이 AB고 높이의 값은 근데 어차피 2분의 1 AB를 묶었으면
이건가요? 근데 우리는 뭘 알지? 이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인 법칙도 문제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사인 법칙을 줬잖아. 우리 여기가 세타를 알고 있고 사인 6분의 5파이를 마주보는 변이 AB? 이거 그게 지름? 그래서 사인 6분의 5파이면 2분의 1? 2분의 1 곱했더니 어, AB 자체가 반지름이야? AB 자체가 반지름이면 OP 길이의 값은 이 그러네. AB의 제곱이네. 그 AB 길이만 하면 되나요? AB 길이가 누군데? 어차피 루트가 없어도 되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 3 다시 봐야 되겠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 다음 것도 빼주면 플러스예요? 아, 네. 그럼 누구야? 두성 8 플러스 4 루트 3? 3일 4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미적분의 문제입니다. 아주 쉬울 것 같은데? 특징은 두 개의 직선 사이에 있다는 거 아니야? hx라는 함수가 범위의 값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범위래. 근데 알파 베타의 값은 알파의 값은 극소가 되는 점이고요. 베타의 값은 접선의 기울기가 1 나오는 접점 좌표가 베타인 모양이야. 이 정도는 충분히 풀겠네. Q는 근데 P가
2ln이가 아니고 ln이가 나온다고? 이 ln이 마이너스 2가 px 마이너스 2면 아, 두 칸이니까 쌤이 잘못 구했구나. 쌤이 잘못 구했어. 이를 네, ln이가 최대값, 1의 값이 최소값인 것 같아요. 접선구에서 밑에 접할 때를 찾아야 되니까. 이된 거 맞죠? 설명 안 합니다. 쉬우니까요. 자, 제 질문 2번으로 갔습니다. 자연 상수에 대해서 설명했고, 매개변수 이용한 미분법, 증가감소, 극대극소, 정적분, 부분적분. 선생님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자, 1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계산하고 보니까 깨달았어. 예. 순간 저 그냥 기함수 있으신 아니에요? 세 번째까지 쓰면 아, 기함수인 건 아니고 기함수여서 빵이지. 기함수 지금 이 함수가 이거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선생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했거든? 근데 동그라미 친 함수가 앞에 건 기함수예요? 홀수 함수? 뒤에 거는 우함수예요?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가 기함수인가요? 서술할 때 이렇게 서술하면 안 되잖아. 아, 네. 그러니까 근데 한글로 기함수로 쓰면 안 되고 그냥 이 함수의 값을 fx. 뭐 fx 아닌 gx라고 놓고서 마이너스 x 값을 대입한 걸 확인하는 거죠. 네. 마이너스 대입한 마이너스 x 2025는 2의 x의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온 건가요? 이걸 언급해주고 적분한 녀석의 값이 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두 번째 최대값은 구했을 것 같은데 최대값은 뭐 나왔어요? 이만 설마 빵 하나 구하고 지금까지 쳐놓으신 건 아니죠? 17. 27 곱하기 2 마이너스 3. 다른 분들은요? 같아요. 네, 같아요. 세 분 다 맞췄네요.
그럼 극값이 3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극값을 갖도록 한 X좌표가 누구예요? 0이 났어. 그 값이 0이 아니야. 3만 극값이에요? 네. 3에서만 극값을 가져요? 0이 안 돼. 0에서는 좌우의 부호가 안 바뀌던가요? 맞다.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뀌어서 0에서는 안 되고 3에서만 극값입니다. 다 풀 수 있네. 광운대 문제는 문제 쉬워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지금 프린트 드린 거 내일 올 때까지 2개 남으냐 문제? 이건 풀어봅시다. 잘 가세요.